저는 연세대학교랑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했는데 이제 진로 문제 때문에 연세대학교 수학과에서 입학을 한 윤석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학원을 다니면서 이 강의하는 그 아이들이라는 이 그 과정을 배우면서 얘가 좀 그 수학 실력이 갑자기 급상승했던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냐면 그 본인이 배운 것을 통상 그렇잖아요. 그냥 다 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면 아, 난 다 이해했어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설명하라 그러면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강의하는 아이들 이 프로그램은 본인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학생들이, 배우는 학생들이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그런 걸 완벽하게 이해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혁훈이가 수학 실력이 향상되는 속도가 굉장히 많이 빨라졌던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 통해서.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다른 애들이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스타 강의들 이렇게 보고 공부하고 하는 거 보면서 이제 나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이제 한 1학기, 2학기, 1학년 1학기, 2학기 지나고 나서 이제 보니까 그렇게 공부를 한 애들이나 이제 일반 학원 다니고 하면서 공부를 한 저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서 그런 거는 딱히 그 이후로는 크게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되게 적응이 안 돼서 되게 앉아있는 시간이 아무래도 길다 보니까 되게 자주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한 달, 2달 지나서부터는 적응이 돼서 좀 앉아있는 시간도 길어지고 진도 나가는 속도도 좀 많이 빨라졌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수 예제를 푸는 게 되게 중요한데, 다른 데서는 이제 선생님들이 먼저 필수 예제는 풀어주고 나서 다른 문제를 푸는 반면에, 강의하는 아이들은 필수 예제를 이제 자기가 먼저 푸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제 필수 예제를 처음에는 되게 많이 틀리는데, 여기서 강의하는 아이들은 이제 필수 예제가 틀리면 그걸 오답할 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보완을 하기 위해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을 풀다 보니까 문제를 더 많이 푼 것 같아요. 온라인 강의 듣고 나서 이제 선생님께 설명을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선생님께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전까지는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인데, 설명을 하면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설명을 하고 나서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은 선생님이 딱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은 더 이해가 잘 돼서 현장 강의보다 오히려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방금 하신 말씀은 이제 다른 학원에 가서 이제 그 수업을 듣고 나서 이제 뭐 공부를 못하는 친구나 이런 사람에게 이제 설명을 해서 그 내용을 터득을 하겠다라는 그런 것 같은데, 이제 다른 학원에 가서 듣는 것은 수업이 한 번이잖아요. 그 수업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들은 내용을 거의 정리를 해서 어느 정도 완벽하게 이해를 해서 설명해 줘야 될 텐데, 이제 수업 한 번 들은 거 가지고 그게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하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혁훈이가 이 학원을 다니고 이제 수학을 쭉 배워오면서 항상 그 주변에 있는 잘하는 애들하고 경쟁 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걔가 다녔던 고등학교에 그 전교 1등 수학 부분에서 전교 1등 하는 친구를 굉장히 따라잡고 싶어 했는데 1학년 때는 좀 못 미쳤고요, 솔직히. 2학년 한 중반쯤 됐을 때 드디어 걔가 따라잡았다고, 아빠 저 진짜
1등 잡았어요라고 저한테 와서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서 아 정말 꾸준하게 얘가 학원도 다닌 것도 있지만 학원에서 그 강의만 들은 게 아니고 그 강의 과정을 그대로 그 녹화된 걸 집에 가져와서 컴퓨터에서 계속 돌려보면서 복습을 하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하루도 쉬지 않고 얘가 했던 것 같고 또 학원 가기 전에 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좀 있으니까 사전에 그 학원에서 배울 내용을 이제 예습을 하는 거예요. 예습하고 돌아와서는 이제 그 녹화된 그 강의, 학원의 강의 모습을 갖고 복습을 하고 이걸 반복해서 결국은 그런 성과를 내지 않았나.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실은 뭐 간혹 그 1등 하던 애를 제끼면서 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그 평범하던 아이가 어떤 갑자기 수학이라는 어떤 과목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하고요. 관심을 가진 만큼 우선은 자기 노력을 했겠죠. 근데 그거와 더불어서 그 학습 방법에 대한 올바른 지도가 거기에 결합됨으로써 어떤 최상의 어떤 시너지를 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혁훈이한테 조언해 준 건데 우리가 왜 그 수업을 받잖아요. 뭐 그게 학교 수업이든 학원 수업이든 수업을 받으면 왜 앞에서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시면 다 아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일단 듣는 순간엔. 근데 사실 우리가 시험 볼 때 시험지에 답안을 쓸 때는 사실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기억이 안 나는 이유는 뭐냐면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사실 이해를 냈다면 굳이 기억할 필요도 없이 이해한 내용을 풀어 놓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혁훈이한테도 정말 너가 어떤 그 문제를 정확하게 아는지를 확인하고 싶으면 네가 배웠던 것을 남한테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많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행히도 혁훈이가 이 학원 다니면서 그 수학을 배운 학습 방법 자체가 그런 본인이 배운 것을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는 그런 확인의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움의 과정이 있고 내가 배운 게 확실히 내가 이해가 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대부분의 그 어떤 학교에서의 수업 방식이나 또는 학원에서의 수업 방식은 가르쳐 주는 거는 분명히 선생님이 해주세요. 근데 확인하는 과정은 학생한테 맡겨두거든요. 이렇게 되면 학생이 확인 과정을 이행을 하면 복습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행을 하면 그게 이해가 되는 거고요. 이 과정을 생략해버리면 사실은 학생은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과정이 다행히도 혁훈이가 그 다닌 학원 그 과정에서는 학원 과정 내에 포함되어 있어서 혁훈이가 많은 도움을 받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성적 향상이라든지 또 어떤 수학도로서 꿈까지 갖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